어느 순간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찾아주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사로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단순 증상이면 괜찮지만 폐질환이 이미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돌이키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모든 호흡곤란이 폐질환이라는 건 아니에요. 환경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로 인해 잠깐 나타나고 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호흡곤란의 원인과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는 진단법, 그리고 폐와의 연관성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숨을 되찾는 공간의 숨터 홍은빈 원장입니다. 숨이 답답하다는 건 참 애매하고 모호한 증상입니다. 단순한 신체적 증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가끔 혹시 폐렴이나 폐암과 같은 폐질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막상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건강검진이나 엑스레이상 다른 질환이 안 나온다면 더 헷갈리시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애매한 증상일수록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지만 초기에 잡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곤란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폐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기타 내과적인 요인들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 쪽부터 말씀드리자면 천식이 가장 흔하죠. 알레르기 반응으로 기관지가 과민해지면서 좁아져서 숨이 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관지 문제가 연결되어 폐에서 나타나는 것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즉 COPD인데 대다수가 흡연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천식과 COPD 모두 폐가 좁아지고 숨쉬기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폐렴의 경우 조금 다르게 감염으로 인해 폐염증이 생기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기흉은 갑자기 폐에 구멍이 나타나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질환인데 키 크고 마른 분들이 갈비뼈에 찔리면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폐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심장질환도 호흡곤란의 주요 원인입니다. 심부전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서 폐에 물이 차게 돼요. 그러면서 숨찬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는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다른 양상을 띠는데 협심증과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곤란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폐와 심장 외에도 전신적인 문제들이 호흡곤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빈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장 저하 같은 내과적인 질환도 호흡곤란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신진대사가 과도하게 활발해지면서 숨이 가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원인은 신경성 호흡곤란이에요. 스트레스나 불안, 공황장애로 인해서 실제로는 내과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차고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이런 신경성 호흡곤란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과로하신 환자분들 혹은 최근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쉽게 나타나곤 합니다. 한의학에서 이런 분들을 기울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기의 순환이 막히면서 스트레스 받은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호흡곤란이라도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 이제 본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숨이 차느냐입니다. 평소에 별 문제 없이 하셨던 계단 오르내리기, 빠르게 걷기, 말을 오래 하는 것조차 숨이 차서 힘들어지신다면 단순히 컨디션 난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 활동에서의 변화는 호흡기나 심장 기능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숨참 증상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두 번째로는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침, 가래, 고열 등이 함께 있다면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노란색이나 녹색 가래가 나온다면 세균성 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가슴 쪽에 통증이랑 압박감을 느끼신다면 1차적으로 심장 질환과 스트레스성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증상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누웠을 때도 숨이 찬다면 심부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앉아있을 때 숨이 차다면 오히려 폐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에 갑자기 숨이 차서 깨는 증상이 있다면 이것도 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입술이나 손끝이 파랗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심각한 신호예요. 그리고 숨 쉴 때 쌕쌕 천명음이라고 많이 부르죠.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데 주변에서 숨 쉴 때 이상한 소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나 발목이 붓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심장이나 신장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몸에 가지고 있는 물 등이 정체되면서 부종을 유발하는데요. 호흡곤란과 함께 나타날 때 전신적인 순환 장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묶어봤을 때 어느 정도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가 진단을 잘하셔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더 늦기 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급성적인 것은 급성 폐렴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폐포에 침입한 거예요. 초기에 기침이나 가래 정도였다가 점차 숨이 급해지고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든요. 특히 고령자나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폐렴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급성 폐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성적인 폐염증입니다. 급성 염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서 잔여되어 있는 염증이 만성적으로 변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염증이 폐 조직을 손상시키면서 폐섬유화증으로 발전되기도 하고요. 손상과 회복을 거치면서 폐포벽이 두꺼워져서 딱딱해지고 가스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질환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번 섬유화가 진행된다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금 다른 메커니즘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COPD인데요. 이것도 주로 만성염증에서 많이 진행됩니다. 흡연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해 기관지와 폐포에 지속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점차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염증, 기침이었다가 나중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또한 기관지 확장증도 만성염증의 결과 중 하나인데요. 반복적인 감염과 염증으로 인해 기관지벽이 손상되면서 기관지가 비정상적으로 넓어지는 질환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래가 잘 배출되지 않아서 또다시 감염이 생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모든 폐질환들의 근본은 폐기의 손상에 있습니다. 폐의 기운이 약해지면 외부의 나쁜 기운에 대한 폐 저항력이 떨어지거든요. 마치 성벽이 약해져서 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염증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폐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고 전체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보니까 초기에 적절한 한의학 치료를 받으셨을 경우 이런 만성질환으로의 진행을 상당히 늦추거나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호흡곤란은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폐질환부터 심장질환, 요즘 많이 보이는 신경성 호흡곤란까지 말이죠. 중요한 건 스스로 체크해보시는 것과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받아보시는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쉼터의 홍빈 원장이었습니다.